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총 9천억 달러 돌파하였다. 1조 달러 회복 가능성에 주목한다. 끊임없이 기술적 반등을 언급해왔습니다. 그 초입에 들어와 있다. 현재 시장의 이슈가 미국 CPI 발표가 나왔었죠? 자, 미국의 물가가 안정세, 즉 이제 급등 나오던 게 이제 하향세로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중국의 디지털 유화나 집계된다. 통화량에 는다고 어제 방송에서 자세히 언급을 드렸죠. 자, 실체가 있냐 없냐, 가치가 있냐 없냐, CBDC를 통화량 지표 안에 넣는 겁니다. 사실 CBDC가 토큰과 코인이죠. 자, 정부에서 발행하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토큰과 코인을 먼저 지표 안에 넣는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회계상 장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 글로벌 기득권이. 조금 있다가 글로벌 기득권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맨날 음모론이다 또는 기득권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고래의 움직임을 봐라, 미래를 예측하려면은 그들의 움직임을 컨닝하고 주목해야 된다라고 핵심으로 맨날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오늘 눈으로 그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CPI가 안정세에 들어갔고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하였다라는 세 가지 주요 타이틀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었어요. 예측치는 6.5, 실제는 6.5 동일했고요. 이전은 7.1입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떨어지긴 했는데 좀 떨어지긴 했는데 추세가 아직도 6.5%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항상 중요한 건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을. 자, 보면 7%, 7.9, 8.5, 8.6, 9.1. 자, 이렇게 보는 것도 조금 헷갈릴 수가 있죠.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 추세에서 사실 역사와 현재 방향이 다 보입니다. 이 물가지표 그림에. 자, 보면 코로나 락다운 때, 그죠?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전 세계가 유통망이 잠기게 되죠. 중국이 봉쇄가 되고요. 코로나 락다운 때 2020년 3월입니다. 그 뒤로 물가가 급등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에너지가 가속화되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 그 흐름이 꺾여 나가고 있다. 보이시죠? 한눈에. 이렇게 물가가 꺾이니까 연준의 스탠스는 고점에 다가오고 있다. 자, 그리고 물가 급등이 뭐였죠?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음모론이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그 약의 코로나의 작용 기전과 mRNA 백신과 코로나의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 그리고 케미칼 의약품과 합성 의약품, 우리 몸의 면역 기전,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종류, 그리고 현재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의미, 이런 부분들을 다 언급을 드렸었어요. 자, 근데 제가 이 부분 한번 글로벌 빅테크와 함께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전 세계 빅테크의 주인들과 다국적 파마, 빅파마라고 하죠.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텍의 주인들이, 실질적 주인들이 누구인지 눈으로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아까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표를 확인하게 되면서 코로나 락다운이 오게 되면서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왔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백신을 개발했던, 치료제를 개발했던 기업들은 누구냐 하면 전 세계 바로 거대 제약 회사예요. 이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세계 1위의 시가총액 회사이죠. 애플이에요. 시가총액은 2,640조입니다. 전 세계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이 1,100조예요. 무려 2배가 넘어가는 2.23배가 규모입니다. 코인 시장이 얼마나 작은지를 나타내주는 한 가지 지표이죠. 자, 애플의 주인이 누굴까요? 자, 뱅가드. 1위가 뱅가드. 자, 그리고 버크셔 회사입니다. 워렌 버핏. 그쵸? 그리고 블랙록.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가드. 자, 다 유대 자금, 전원 다 유대 자금들이에요.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뱅가드를 좀 볼게요. 전 뱅가드 회장 겸 CEO. 출범 후 첫 사회이사에 선임되었다. 어디에? 록펠러 캐피탈 매니지먼트 이사회에 합류하였다. 자, 또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이죠? 리플과 무관하지 않은.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은 2212조입니다. 천문학적이죠? 주주로 보겠습니다.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뱅가드 피델리티. 죄다 유대 자금입니다. 자, 그리고 메타, 구 페이스북이죠? 메타의 시가총액은 446조. 많이 최근에 줄어서 주요 주주를 보겠습니다. 뱅가드, 피델리티,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뱅가드. 자, 다시 한번 테슬라, 우리의 테슬라죠? 시가총액 485조 원. 자, 주요 주주를 보게 되면 머스크가 최대 주주예요. 14.73. 그래도 그 밑에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이들의 지분을 합치게 되면 최대 주주와 맞먹기 때문에 결국은 영향력이 절대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입니다. 자, 글로벌 국제 기득권 거래소 그룹 중에 하나이죠. CME 그룹과 더불어서. 여기에 시가총액은 75조.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선 가장 작아요. 자, 여기에 주요 주주가 누구냐?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뱅가드, 모건 스탠리. 자, 어떻게 된 게 하나하나가 다 똑같죠? 또 볼게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시가총액이 어마무시하죠? 1208조. 주요 주주를 볼게요. 제프 베조스가 자, 10% 정도 좀 안 돼요. 9.77. 그러나 밑에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피델리티. 죄다 유대 자금들입니다. 자, 지분을 합쳐볼게요. 압도적이죠? 최대 주주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즉,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수할 수밖에 없죠. 자, 구글입니다. 알파벳. 시가총액 777조예요. 주요 주주 뱅가드, 블랙록, 피델리티, 스테이트 스트리트. 자, 같죠? 전부 다 하나하나. 넷플릭스를 볼게요. 넷플릭스. 시가총액 182조. 뱅가드, 피델리티,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하나하나 지금 자금이 위에 기득권이 누군지,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글로벌 빅파마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대 제약사이죠.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우리가 맞았죠? mRNA 백신이라고 명명되는. 자, 여기 보게 되면 시가총액은 333조. 절대 다 작지가 않아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과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주요 주주는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블랙록. 자, 어떻게 하나같이 다 똑같을까요? 자, 그리고 존슨앤존슨. 거대 제약사예요. 글로벌. 시가총액 565조. 엄청 크죠? 여기에 주요 주주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릿, 블랙록, 뱅가드. 자, 길리어드 사이언스. 바이러스의 역사라고 부를 수 있는 에이즈 치료제부터 C형 감염 치료제부터 B형. 자, 바이러스의 역사라고 부르고 있죠? 전 세계 1위의 바이오 회사입니다. 자, 얘네 시가총액은 133조. 주요 주주는 누구죠?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릿. 이해가 가시나요? 왜 글로벌 바이오텍과 제약회사의 주인들이 유대 자본일까요? 자, 그리고 모더나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백신으로 알게 된 회사죠? 여기 시가총액은 89조. 주요 주주는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자, 또 볼게요. 머크입니다. 얘 또한 글로벌 제약회사 빅파마 중에 하나입니다. 시가총액 352조.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가드. 자, 여러분, 감이 좀 오시나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허구한 날 음모론이다. 기득권 글로벌 고래의 그리고 주인이다. 유대인 파워. 우리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FDA. 글로벌 미국의 의약품을 규제 허가 기관이죠. 자, 그리고 WHO. 세계보건기구입니다. 전 세계 제약 바이오 기업들과 결코 무관하지가 않다는 거죠. 자, 음모론인지 팩트인지 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누가 만들고 그리고 누가 질서를 만들어내고 확인하는지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리더와 전 세계 실세 그리고 주축 세력이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예측해 나가야 되겠죠. 전 세계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와 대기업들의 주인들이, 리더들이 어떠한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는지, 정부의 리더들이,
기업의 리더들이 어떤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지, 이들 그림 위에 실세가 누구인지, 그래야 우리는 미래를 예측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는 소식이죠. 자, 미국의 기준금리가 4.50이에요. 자, 급하게 올렸습니다. 0.75% 4번, 0.5% 1번, 그리고 0.25, 0.25. 금리 인상 중단이 곧 다가옵니다. 이 기준점에서 시장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확률이 무척 높다. 이미 경기 침체를 선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코인의 시가총액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과 자산시장이 너무나 아래쪽으로 언더슈팅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강하게 나올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5%예요. 자, 1%가 넘게 차이 나죠. 금리 차가 커지게 되면 외자 유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환율 시장에서 3대 트로이카라고 하죠. 이 금융 시장과 자본 시장이 흔들거리면 인체의 혈액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묶어둬야 되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어쩔 수 없이 올리고 싶진 않지만 올린 거라고 판단됩니다. BIS, 각국 중앙은행 암호화폐 리스크 해소 위해 CBDC 개발 촉구할 수도. BIS, 국제결제은행이 선봉에 서서 CBDC 개발을 촉구해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중앙은행들의 모임이죠. 전 세계 기득권의 최정점에 있는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 지난 수백 년간을 지배해왔던 기득권의 핵심이 CBDC 개발을 깔아나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은 민영이기 때문에 그 민영의 핵심이 바로 제가 방금 전 언급드렸던 글로벌 기득권위의 정점에 있다는 최정점에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암호화폐 규제 접근법을 제시했고 금지, 억제 또는 규제. 이거는 참고만 할 뿐이고요. 결국 CBDC를 기준점으로 해서 각 세 개의 토큰들과 함께 명확성과 규제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상품과 그리고 증권에 대한 명확성.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이 바꿔져 나가는 겁니다. 자, 일본 중앙은행이 43조 원의 국채 매입을 하였다. 하루 매입액으로 사상 최대. 자, 지난번 금리 인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채권 시장이 요동을 쳤어요. 자, 15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더니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들고 있다가 채권이 박살나게 생겼거든요. 그랬더니 너도나도 팔아 제끼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슈팅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튀어버린다는 거죠. 금리가 튀어버리면 실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 가계와 기업과 실물 경제와 부동산, 즉 자산 시장, 실물 경제가 그대로 박살날 수가 없어요. 박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일본 중앙은행에서 얼른 국채 매입을 하게 되면서 올라왔던 슈팅 나왔던 부분을 꺼버렸다는 소식입니다. 즉 금융시장의 파고가 변동성이 일어나게 되면서 종이화폐 끝을 가리는 과정 속에서 큰 노이즈를 일으켜 나가면서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미디어에서 DCG가 계속해서 유동성 위기, 자산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 제네시스의 부채 축소 위한 자산 매각을 고려한다. 부채만 30억 달러이다. 이런 말이 계속 미디어를 통해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글렌 허친스가 DCG 이사회에서 사임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자, 이러면 계속해서 흔들거리겠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뒷배는 다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 모션에 흔들거리지 말아라. 필터링을 하셔라. 이미 뒷배가 든든하다. 그들이 만들어 나가고 대체제가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들어와서 밑그림에서 깔아 나간다. 실세는 정해져 있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 328만 달러 상당 코인베이스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였다. 금액은 약 41억 정도 됩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매입을 해나간다. GBTC와 함께.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대체제가 없습니다.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넘어서 새로 깔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미디어에서 안 좋은 소식이 나올 때 매입을 지속한다는 거죠.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자, IMF 경기 침체 바닥이다. 내년엔 성장세로 반등을 전망한다. 여기에 한 가지를 또 언급을 해야 되죠. 플러스 알파.
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다가 또 내년 성장세로 반등 전망이 나온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건 자금줄이 풀려나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요. 지난 수백 년간 자금줄을 잠기면 경기가 꺾였고요. 왜? 부채로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죠. 채권이 뭐죠? 빚입니다. 빚.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이건 뭐죠? 가계와 기업. 이들이 성장을 빚을 내서 성장을 내면 결국 이들을 세금을 담보로 해서 끊임없이 미래 소득을 땡겨다 정부 재정 정책을 펼쳐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국채, 빚. 정부의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을 담보로 빚을 발행한다. 자,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채를 발행을 하죠. 왜 발행을 해요? 빚을 낸다는 거죠. 자, 가게도 마찬가지죠. 집을 살 때 엄청난 자금을 대출을 땡기죠. 그렇죠?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해서 대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자금줄, 대출, 이거를 신용 창조라 그래요. 대출이 막 풀려나갈 때는 경기 성장률이 가계 소비가 늘어나고요. 기업들도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고 생산도 늘어납니다. 자, 가계와 기업들에서 세금을 걷어들였던 정부도 지출을 폭발적으로 늘리죠. 그래서 GDP 경제 성장률이 폭증을 합니다. 이 폭증하다가 결국은 부채가 봉착해요. 그럼 또 잠굽니다. 경제가 꺾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아직까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앞으로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기득권을 갖고 가게 될 그들이 바꿔나가는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후장대 산업이 끝나가고 제조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이제 대량 생산이 끝나가며 공유경제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과 메타와 우주와 이런 포괄적인 중심에 있는 코인 시장을 이해를 해야 다음번 문명에 올라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래는 긍정적인 가격 성과 속에서 1시간 만에 1억 900만 XRP를 이동합니다. 고래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어요. 리플의 소송이 거의 끝나감에 따라 긍정적인 랠리를 기록하였다. 자,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고래들의 움직임이 끊임없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XRP는 정부에 의해 압수될 수 없다고 전 리플 이사 맷 해밀턴이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첫째, 개발자는 XRP가 분산형 암호화폐이며 키 보유자에게 강요하지 않고는 압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둘째, 정부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체 디지털 토큰을 만드는 것이 더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가 모든 사람이 XRP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 토큰 사용이 중단되고 포크로 대체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참고만 할 뿐이고요. XRP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미래 가치를 본인이 확신하신다면 왜 소송으로 눌러놨을까요? 그렇게 펀더멘탈이 폭발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하나가 엄청난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과 글로벌 금융기업과 송금기업 그리고 빅테크를 더불어서 자, 비트코인이 월봉 기준으로 2,362만 원 보이시죠? 월봉이 양봉을 딱 하고 달았어요. 그렇죠? 자, XRP 472원 월봉 기준으로 양봉을 달았는데 볼게요. 자, 일봉입니다. 일봉으로 보게 되면 상승이 좀 나왔죠. 소송에 대한 기대감, 진짜 마감을 해야 되는 2023년 합의를 종식이 돼야 그래야 조금 더 쉽게 나갈 수가 있겠죠. 명확성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더리움의 가격도 177만 원 언저리 양봉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다. 2023년은 기술적 반등의 해라 말을 언급을 드렸죠. 그와 더불어 달러의 가격 또한 114에서 101.99, 102까지 떨어져 왔습니다. 쭉 떨어졌죠? 그쵸? 달러가 5년이 약세를 보였다. 자, 이제 시장이 다가오는 기술적 반등을 차분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리플과 XRP의 펀더멘탈, 혈관과 확장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 인프라를 까는 사람들이 바로 글로벌 고래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득권이기 때문에. 자, 오늘 그 연장선에서 영상을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